안녕하십니까.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스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통법, 그러니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은 이통 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줄 수 있었던 추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 간 마케팅 역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지원금 조건을 비교해서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이나 애플 아이폰 17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유통 현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의 나이라든가 거주지역이라든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요금 할인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으로 묶여있던 한도가 2배로 늘어 1억 원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달부터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1일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한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연간 최대 1,500억에서 1,800억으로 높아집니다. 10년 만에 조정된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대상의 세제라든가 공공조달, 그리고 정부 지원 등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성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도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대에 입대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 맞춤 특기병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공과 관련한 일부 특기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4개 모든 특기가 가능해집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10월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함께 정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해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그루밍,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범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의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업인을 위한 폭염이라든가 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은 1인당 3마리였는데 입양동물에 대한 관리 이력을 따져보고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기라든가 유실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